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에 댓글로 달렸더라고요. 어퍼처 600D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어퍼처 LS 600D 프로라는 조명을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리고 이런 거는 능력이 안 돼서 어렵고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이렇게 큰 거부터 처리합시다. 요게 캐링 케이스예요. 바퀴 달렸고요. 그리고 이 위를 이렇게 열면은 손잡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디 들고 다니기에, 끌고 다니기에 수월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내부도 상당히 넓은데, 상당히 넓은 거에 비해 가지고는 그 보호용 스펀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들어간다고 말할 수는 없고,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들을 굉장히 잘 보관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에 제가 안 꺼낸 게 없죠? 없어. 요 조명 앞에 막아두는 거랑 이거는 리플렉터 앞에 막아두는 거. 아이고 힘들다. 가방이 크니까 제 앞을 너무 많이 가리네요. 그리고 리모컨 하나 들어있고. 자, 요 정도 요거 가방 옆으로 치워 놓읍시다. 그리고 조명은 어디 있냐 하면은 요 옆에 이렇게 꺼내 놨습니다. 보이시죠? 자, 요 조명을 설명해 드리려면 조명을 좀 풀러내는 게 쉽겠네요. 와, 무거워. 이게 평상시에 가방 속에 들어있다가 어떤 행사라든가 일을 할 때 꺼내는 조명이 아니고 그냥 사무실에 항상 조립을 해둬요. 그리고 나서 땡겨 와가지고 플러그 꽂고 사용하고, 그리고 옆으로 싹 밀어놓고 그러던 조명이다 보니까 늘 설치된 상태로 그리고 쓰고 있어요. 예전에는 300D 같은 걸 이렇게 썼었는데 사놓고 안 쓰니까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설치를 했는데 300D에 비해 가지고 조금 무거워져 가지고 조금 더 번거롭더라고요. 자, 일단 조명의 가격은 266만 원인가 그래요.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그런 조명은 아닌데, 기존에 300D 마크2 같은 게 한 130, 140 요 정도 했었잖아요. 그거 두 개 합쳤다고 생각해보면은 그냥저냥 이해가 되는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긴 얘기 하지 말고 조명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앞쪽에는 보웬스 마운트에 리플렉터가 이렇게 달려있죠. 그래서 여길 보시면 이걸 풀러내는 버튼이 있어요. 누르고 돌려서 빼면은 돼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발광부인데, LED 칩, 그러니까 COB라고 그러거든요. 칩 온 보드. 그래서 요 노란 부분 안쪽에 LED가 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빛을 안쪽으로만 뿜어내고요. 그리고 위쪽, 아래쪽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구멍이 뻥 뚫려 가지고 팬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바람을 보내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팬이 컴퓨터에 사용하는 의외로 무거운데요, 이렇게 들고 얘기하니까. 컴퓨터에 사용하는 150mm짜리 팬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브랜드라든가 이런 거 모르겠어요. 아마 요 정도 등급의 팬이면은 요거 일반 컴퓨터용보다는 서버용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뜯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봐가지고는 한 1, 2만 원 정도에, 그래도 1, 2만 원 정도면 중가격 정도는 되거든요. 중간 정도의 가격의 팬이 들어가 있고 위로 히트싱크 있는데, 정확한 형태는 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한번 풀러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 소유의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풀러가지고 보여드리기엔 조금 어려운 게 있네요.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이쪽에 항공 커넥터라고 부르죠. 에비에이터 커넥터. 그게 원터치 형태로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어보면은 5핀입니다. 아마 이걸로 이 LED에 플러스 마이너스 던져 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3개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팬을 돌리면서 냉각의 어떤 그 효율, 그 속도 같은 거 있잖아요. 팬 돌아가는 속도. 그런 거를 조절하는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의외인 게 이게 600W짜리 조명이니까 전기를 많이 먹어서 이 케이블이 굉장히 두꺼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일반적인 220V에 사용하는 그 코드 두께 있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거에 굉장히 그 의문점이 드는데, 일단 지금은 넘어가고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케이블의 전반적인 길이는 이게 가늠이 되시나요? 한 3m 정도 돼요. 3m 정도. 그래서
일자형 스탠드에는 그냥 어지간히 쓰면은 3m 정도면 적당한데, 근데 때때로 특이한 조명 스탠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쓰는 뭐 붐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이걸 올려 보면은 3m는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5m 정도, 어쩔 때는 10m 돼도 부족할 때가 있으니까 뭐 필요한 만큼 다시 이걸 제작해서 사용하셔야 될 텐데, 이 원터치 항공 커넥터가 이게 구하기 쉬운 물건이 아니어가지고 요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실 때 조금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요게 컨트롤러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뒤쪽은 마운트, 그리고 옆에는 V 마운트 배터리를 이렇게 장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전원 코드예요. 이걸로 이제 220V짜리 전원을 받아와서 사용을 하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코드가 6m예요. 보통 조명에 넣어주는 코드가 5m거든요. 근데 이건 특이하게 6m가 들어갔더라고요. 저 1m 차이가 별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사용해 보니까 6m 괜찮더라고요. 그 딱 1m 길어졌다고 오묘하게 여유로워요. 6m가 이렇게 유용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넘어갔고, 자, 이제 컨트롤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실 뭐 헤드 쪽에는 별다른 기능이 없어요. 불빛이 나오고 안 나오고 열을 해소해주고 뭐 그 정도 기능밖에 없으니까 요거는 기존 거랑 큰 차이가 없고요. 여기에 대부분의 기능들이 들어가 있죠. 자, 일단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300D 마크 2 같이 이렇게 좌우에다가 V마운트 배터리를 꽂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V마운트 배터리 기존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14.4V짜리 배터리인데 요거를 이렇게 두 개를 꽂으면은 300W로 작동을 해요. 그리고 이거 말고 전용으로 만들어진 이 고전압, 14.4V가 아니고 28.8V겠죠. 28.8V짜리 배터리 두 개를 꽂아야 600W를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도 계속 요것 때문에 28.8V짜리를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실수로라도 혹시 28.8V는 아마 배터리가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티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일단 여기에 이거랑 똑같은 마운트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실수로 카메라라든가 다른 조명에 그 배터리를 꽂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꽂게 되면 카메라가 번쩍 하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정작 촬영에 들어가 보면은 진짜 촬영장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 촬영해야 될 것들이 리스트가 쫙 있는데 그걸 막 찍다 보면은 이런 기계에 신경을 쓸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절대로 28.8V짜리 배터리를 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V마운트 배터리를 사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 대신에 파워뱅크라는 거 있잖아요. 그냥 배터리를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따시만한 배터리들, 그런 걸 별도로 구해가지고 그걸 사용하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거는 이런 배터리를 여기 꽂고 전원을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이 충전을 해요. 배터리를. 뭐 어려운 건 아니겠지만 처음 봐요. 이 조명에서 V마운트 배터리를 충전하는 기능이 달린 조명은 처음 봐요. 300D 마크 2에도 그런 기능들은 없었죠. 뭐 그렇고요. 야, 이건 꽂아 놓으니까 이 컨트롤러 위에 달려 있는 팬에서 바람이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못 끄나? 이렇게 하면 꺼지나? 꺼지네요. 좋아요. 여기에 나오는 바람은 이렇게 전원을 끄면 꺼져요. 근데 되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은 헤드에 보면 140mm 팬 달려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140mm 팬은 이렇게 꺼도 안 꺼져요. 계속 돌고 있어요. 저도 몰랐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이게 빙글빙글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저게 왜 도냐? 어디서 바람 부나? 이렇게 봤는데 바람도 안 불고 플러그를 뽑아내니까 이게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아마 펌웨어 업데이트라든가 뭔가 좀 다음 버전이 나오면 해결이 되겠죠. 뭐 세게 막 돋고 막 이러면 소리가 들리니까 알 텐데 부드럽게 돌아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앞쪽 살펴봅시다. 메뉴가 굉장히 간단하죠.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팅이 있고 이펙트, 백, 그리고 트리거,
이건 또 뭐야? 거기다가 돌리는 다이얼이 있고요. 그리고 다이얼이 누르면 스위치 역할을 해요. 밑에 건 전원 버튼이고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메뉴를 눌러가지고 DMX 모드, 디밍 커브, 거기다가 펜 모드, 스튜디오 모드, 컨트롤 시스템, 랭귀지, 업데이트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각 기능마다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펜 모드다 그러면 이 다이얼을 꾹 누르면 그 안으로 들어가죠. 지금 온 돼 있는데 한번 누르면 오프가 돼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고 직관적? 모르면 사용할 수 없잖아. 저 처음에 도대체 이걸 어디서 바꾸는지 굉장히 이 온 오프잖아요. 이거 이렇게 다이얼을 돌려도 이 온 오프가 안 돌아가요. 이걸 누르니까 돌아가더라고요. 이거 몰라가지고 처음에 좀 고생을 하긴 했는데 한번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런 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펙트 여기 들어가면 뭐 라이트닝, TV, 펄싱, 스트로보, 그리고 뭐야 이거는 익스플로전, 폭발이죠. 여기 파파라치가 들어가 있어? 거기다 파이어웍스, 거기다 이거 깨진 전구, 뭐 이 정도. 이 사람들도 이제 알았나 봐요. 이 효과를 넣어봐야 쓸 데가 별로 없다는 걸 알고 만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를 그냥 생색낼 정도의 수준으로 넣어준 것 같아요. 백. 자, 다음으로는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저도 아직 궁금한데 블루투스 2.4기가 뭐 리모컨, 인터넷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눌러도 뭐 딱히 쓸 데가 없어요. 대부분 리모컨으로 사용을 하고요. 어젯밤에 혹시나 해가지고 다시 또 앱스토어 들어가가지고 어퍼처 검색을 했는데 앱이 하나도 안 떠요. 그래서 이 블루투스 같은 것들은 차후에 지원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오늘이 2021년 3월 10일이거든요. 오늘까지는 아직 제가 어플을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크게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랭귀지 이거는 영어하고 중국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업데이트 이걸 내가 안 해서 그런가? 오, 업데이트 펌웨어. 오, 이거 안 되겠다. 백. 나중에 한번 업데이트는 하고 나서 뭐가 반영이 되면 제가 커뮤니티 탭에다가 뭐라고 써놓을게요. 그거 한번 나중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딱히 이 안에 메뉴가 어렵거나 특이하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자, 그리고 이거 캐링용 손잡이, 제가 이거 싫어한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끈 하나잖아요. 어딘가 한 군데가 풀리면 주르르르르르 이게 다 풀려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끈을 꼬아가지고 이렇게 막 그 중이병 환자처럼 만들어 놓을 게 아니고 튼튼한 벨트 있잖아요. 벨트로 만들던가 아니면 그냥 금속으로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이런 딱딱한 손잡이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유용한데 이 사람들을 아직까지도 이거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닥으로 가봅시다. 바닥. 바닥에도 흡기 팬이 돌고 있어요. 80mm짜리 흡기 팬이 돌고 있고요. 그리고 DMX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터미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파워 터미널이 있고요. 그리고 아예 220V 파워를 먹는 파워 코드가 있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정도면 제가 기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건 다 설명한 것 같아요. 사실 결론이 뭐냐면은 300D 마크 2가 그냥 커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특이할 것도 없고요. 규모만 커진 것 뿐이지 딱히 영양가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자, 일단 연결을 해가지고 야야야 무겁다. 아우, 배터리를 내가 붙여놨구나. 야, 아우, 됐다. 연결했고. 좋은 소리를 먼저 해드릴까? 나쁜 소리를 먼저 해드릴까? 어퍼처 600D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딱 하나예요. 600W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은 광량을 가지고 있는 조명이라는 게 이 녀석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사진용 조명을 따라서 만든 조명이라는 게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진용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 전구가 앞으로 길쭉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전구가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여기 나온 부분에서 거의 전방향으로 360도에 180도 확산각을 가지고 빛을 뿌려대죠. 그리고 나서 이걸 꽂으면 어느 정도 확산각이 줄어들고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게 사진용 조명인데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앞에 LED가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뻗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석각이 얼마나 그랬지? 120도? 사진용 조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소프트박스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사진용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 앞까지 전구가 나와가지고 이 소프트박스 전체로 이렇게 사방으로 빛을 뿌리고 소프트박스가 바운스를 해서 앞으로 밀어내잖아요. 근데 얘는 이게 각도가 없는 경우에 120도일 거예요. 빔 앵글이. 그러니까 앞쪽으로 나간 빛이 이 앞에 있는 소프트박스 앞천에 맞고 뭐 52가다 그러면 50%는 밖으로 나가고 나머지 50%가 뒤로 들어왔다가 다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광원의 형태가 앞으로 120도짜리 굉장히 강력한 이 서클 가운데만 엄청 강해지고 뒤로 나갔다가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부분, 이 다이렉트 라이트가 비춰지는 가운데 부분은 주변에 비해서 밝기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니까 사진용 소프트박스를 쓸 수는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사진할 때 저는 이렇게 볼록볼록한 리플렉터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이거 아마 그때 당시에도 어딘가에서 찾으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를 훨씬 더 가늘게 지글지글지글하게 만들어 놨었거든요. 볼록볼록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방으로 빛이 퍼져서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빔 앵글이 있다 보니까 빔 앵글 안에 들어있어 요 맞는 부분은 다시 반대쪽으로도 튀겨주고 이 안에서 섞어가지고 뿌려줘야 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기존의 사진 조명하고 액세서리를 정확하게 호환하지는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전용으로 나온 뭐 프레넬 렌즈 막 이따시만 하더라고요. 이만한 거라든가 아니면 그 앞에다가 반도어를 꽂아가지고 사용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들을 쓰게 돼요. 생긴 거는 사진용 조명하고 비슷한데 사진용 조명의 효과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사진용 액세서리를 써보면 그럴싸하게 호환이 된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뭘 해볼까요? 사실 이 조명을 보고 참 고민이 많았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디까지 얘기를 해줄 것인가. 단순하게 광량이 강해서 좋습니다 이러고 끝낼까? 그게 제 기존 계획에서는 가장 퍼펙트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두 개, 원래 세 개 준비하려고 했는데 두 개를 준비해 놨는데 하나가 1.5 크롭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풀프레임이에요. 풀프레임 카메라로 영상이라든가 사진을 촬영해 보면은 같은 조리개에서 같은 범위를 찍었을 때 이 녀석보다 심도가 훨씬 얕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접사 촬영을 할 때 뭐 없냐? 요걸 하나 갖고 왔어요. 요거는 레드 카메라 카드 리더기예요. 뭐 책상 위에 찍을 게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제 위에 지금 켜져 있는 조명 요걸 한번 써봅시다. 아이고, 자 요거는 100와트짜리 조명이에요. 요렇게 100와트짜리 조명을 이렇게 끌어냈고요. 지금 제가 조명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촬영을 한번 샘플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100와트면은 그렇게 약한 조명은 아니잖아요. 흔히들 많이 사용하는 광량이고요. 그리고 이 조명 가격 자체도 비싸고 꽤나 괜찮아요. 그리고 얘랑 이거 크롭 카메라랑 이 풀프레임이라서 정확하게 뭐 똑같이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일단 포토 모드 누르고 ISO 400으로 바꿨어요. 자, 그리고 125 F8 오케이. 자, 지금 촬영한 사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건이라는 게 같은 조명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조명 상태에서 카메라를 크롭용으로 바꿔가지고 한 장 찍어 봅시다. 자, 크롭으로 해서 비슷한 범위의 사진을 하나를 더 찍었어요. 자, 이 문제가 뭐냐면은 조명은 똑같은데 이건 풀프레임이고 이건 크롭이다 보니까 심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요 구석에다가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그러면 이게 쭉 와서 꽤나 두꺼운 포커스 심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풀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화각이 또 넓어지다 보니까 같은 범위를 촬영하기 위해서 가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도가 더 얇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리개가 8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 장치의 어떤 디테일 같은 걸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명을 바꿔가지고 100W보다 6배 전기를 더 처먹는, 6배 밝다는 뜻은 아니에요. 6배 정도 전기를 더 처먹는 600D를 넣고 한번 조져 봅시다. 됐어. 이거 엄청 눈부시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은 카메라로 한번 찍어 봅시다. 됐어요. 오, 고통스러워. 됐습니다. 어우, 이거 이렇게 켜놓으니까 뭐가 안 돼. 자, 이제 두 장의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솔직히 크게 뭐 차이가 나나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강한 조명이 들어오니까 이 강한 조명 아래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아까 100W짜리 조명을 사용했을 때는 이런 거 촬영할 때 비단 이렇게 어떤 물건을 촬영하고 심도만을 위해서 이걸 쓰는 건 아니에요. 이 두 개의 사진엔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주변 광원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오는 잡광들, 그러니까 형광등, LED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LED라든가 형광등이 조명용으로 사용되는 것들 이렇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 엄청 저렴해 가지고 영상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뭐 CRI가 72 정도 막 그렇게 나오는 조명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잡광이 돼 버려요. 잡스러운. 그래서 맑고 깨끗하고 선명하게 나와야 될 촬영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 가지고 강한 라이트를 쓰게 되면 이 격차가 나잖아요. 이 600D는 600W 이렇게 조지고 있는데 옆에 형광등 15W로 켜져 있다. 그러면 600W의 노출을 맡으면 15W는 거의 안 보이겠죠. 그런 식으로 주변에 라이트가 끼치는 역할을 생략한다든가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600D가 굉장히 효과적인 조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면 결론은 다 뜬 거예요. 강력한 조명이 필요하면 600D를 사면 돼요. 그런데 모든 경우에 600D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왜냐? 300D하고 600D하고 그 노출 스톱에서는 한 스톱밖에 차이가 안 나서 그래요. 이게 조명을 하면 할수록 억울한 게 뭐냐면은 뭐 칸델라라든가 뭐 룩스라든가 이런 걸로 표현을 하잖아요. 막 그 룩스가 300D에 비해 가지고 600D 그러면 더블로 올라가요. 막 예를 들어서 300D가 100이다? 그러면 600D는 200이 되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뭐 300D가 10,000 칸델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얘는 20,000 칸델라가 나오겠죠. 딱 2배로 뛰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진을 찍을 때 300D로 찍으려고 딱 보니까 15분의 1초 나왔어요. 600D 갖다 놓으면은 똑같은 환경에서 30분의 1초 나와요. 딱 한 칸밖에 안 올라가요. 밝기가. 그래서 가면 갈수록 조명이 많아지면 밝아질수록 이 한 스톱으로 올라가는데 2배의 조명이 필요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은 600D를 하나를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촬영에 필요한 모든 조명을 600D로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도 아직까지 300D를 주력 조명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 600D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는 컬러 스케일에서 측정용으로 굉장히 밝은 불빛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거기 쓰려고 들어온 걸 제가 이렇게 취미용으로 옆에다 꺼내놓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600D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600D를 한번 사게 되면 4등을 사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냐면은 얼마 전에 제가 HS120이라는 조명을 설명해 드리면서 같은 회사의 같은 조명으로 세트를 구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같은 회사의 같은 조명이면은 이 컬러가 이렇게 옆으로 틀어져 있는 컬러가 있으면 그 모든 조명이 다 이렇게 빛이 옆으로 좀 기준에서 좀 틀어진 채로 다 똑같이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걸 찍어가지고 편집을 하면서 다시 돌리면 그 라이트가 잘못되어 있는 게 한꺼번에 싸그리 다 고쳐지겠죠.
그래서 한 가지 브랜드의 조명을 구입을 해야 돼요. 예전같이 제가 지금 위에도 달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판넬형 조명이다 그러면 지금 쓰는 게 100W잖아요 50W짜리면 요 판넬 그대로 해서 반을 똑 잘라 가지고 50W 2개 만들어서 팔아요. 그리고 200W짜리면 이 판넬 100W짜리를 2개를 붙여서 200W짜리를 만들면 돼요. 장점은 같은 판넬이었잖아요. 똑같은 판넬이기 때문에 광의 특성이 똑같기 때문에 크기가 달라도 똑같은 빛이 나오는 장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걸 잘라 가지고 300D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요 광원하고 300D의 광원하고 그리고 뭐 120D 광원이 다 달라요. 특히 300D라든가 300X가 있잖아요. 바이컬러. 그 두 개가 호환이 안 돼요. 300D하고 300X하고 두 개 놓고 5600켈빈에 딱 맞추면 두 개가 색깔이 달라요. 색온도만 다른 게 아니고 틴트도 다르고 뭐 이래저래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300X를 주력 조명으로 쓰겠다 그러면 300X가 필요한 만큼 뭐 6개라든가 8개라든가 이렇게 300X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300D를 쓰는 저 같은 사람은 지금 저기만 해도 4개가 붙어 있고 여기 600D를 쓰려면 600D가 기본적으로 저도 4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600D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기가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옛날 판넬형 조명들은 그냥 같은 브랜드 사시면 같은 색깔 나오는 게 당연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조명들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용 액세서리를 구입해야 되는 특징도 있어요. 이번에 고독스에서 나온 조명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앞이 평평한 게 아니고 이렇게 볼록해요. 그리고 그게 앞뒤로 움직여요. 조사각을 조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 조명과 거의 비슷하게 좀 더 요 조사각을 넓히기 위한 이 원형의 리플렉터가 요 광원 바로 앞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근데 얘는 이제 아직도 일자여 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가운데 뭐 구슬 같은 거 달아가지고 360도로 막 이렇게 빛을 뿌린다든가 그렇게 만들게 되면은 일단은 이 냉각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직 뭐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누군가가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조명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 정도로 끝낼까? 좋은 조명입니다. 그냥 필요하신 분들 필요한 만큼 사십시오 이러고 끝내면 좋은데 근데 그 좋은 조명이라는 말 때문에 참 좋은 조명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좋은 조명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는 좋은 조명이라는 거는 그냥 만듦새가 좋은 조명을 좋은 조명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 이만한데 겉에서 보면 이 마감이라든가 이 반짝반짝 거리고 막 이 손잡이 같은 거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튼튼한 조명이 좋은 조명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HMI를 넘어서 가지고 LED가 출시되고 나서 좋은 조명이라는 단어의 어떤 뜻이 조금씩 이제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 색공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엔 뒤에 있는 애는 뭐 sRGB나 뭐 어도비 RGB를 지원한다든가 저쪽 모니터는 뭐 P3를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색공간이라는 말들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카메라도 촬영하는 색공간이 점점 좀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디지털 카메라가 넓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넓은 범위를 찍는데 이런 애가 빛을 쫙 했는데 이 범위에 있어서 이 정도밖에 빛을 안 뿌려주면 나머지 범위는 카메라가 아무리 잘 찍으려고 해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빛이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찍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뭐 이 알이라든가 이거 제가 만든 티셔츠여 가지고 어디서 파는 건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관심 갖지 마십시오. 제가 만들어서 제가 입고 있는 거죠. 어쨌든 아리 같은 데 보면 조명이 나오는데 LED가 6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6가지 LED를 조합을 해가지고 그 색 공간이 넓어진 걸 커버하기 위해서 더 넓은 그 공간에 빛을 만들어주는 그런 조명들을 만들어서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그 정도의 고가의 조명이 가지고 있는 색 공간을 지원하는 그런 조명은 아닌데 이 자체적으로 강한 광량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뛰어난 일관성을 보여줘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디지털이잖아요. 구보정을 통해서 색 공간이 미치진 못하지만 어떤 느낌 같은 거는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명도 때로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숨기면서 말씀드리려는 게 쉽지가 않다. 이거 못 들은 척 해주십시오. 이 내용은 그냥 제가 처리하는 걸로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강력한 광량으로 뭔가를 쏴야 된다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쓰시면 되는 거고. 자, 질문이 있으면 이번 거는 좀 참아 주십시오. 저도 뭐 전부터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이게 그냥 나온 얘기라서 풀 애드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또 정리가 되면 그때 가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구독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하고 알림 설정 이런 거 말고 구독만 눌러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